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각장애 건강 프로젝트, 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에 만나고 있죠. 오늘 어느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제주도 농가복지관의 기획조정실 정우정 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 더 많으세요. 그죠? 네. 더위가 또 이분들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추위도 추위지만, 그죠? 그렇죠. 네. 네. 같이 공감하면서 또 우리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는 우리 시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고요. 작년 이맘때 우리 정우정 시장님께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이 시청각장애 아동 교육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야기를 좀 그때 못 들으셨던 분도 많이 계시니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년 2021년 7월에 네. 그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었는데요. 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렇군요. 그 1년 전인 2021년 7월 8일에 네. 저희 복지관에서 헬렌 켈러는 교육이 만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시청각 장애 아동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크게 이슈가 됐었고 또 교육의원분들이나 관계된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요. 네. 1년이 지난 지금 체감상 크게 달라진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관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마음을 모아주시죠.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근데 체감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시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지금 교육 환경은 좀 어떤가요?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는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무하다? 예. 아, 그 정도예요. 시청각 장애 아동은 보고 듣는 게 모두 다 제한적이잖아요. 네. 이런 장애 상황에서도 이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나 뭐 여러 가지로 특수한 맞춤 지원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는 그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재량에 모든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시청각장애 아동 얼마나 있나요? 물론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네. 작년에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청각 장애 학생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었어요. 네. 여기에서 시청각 장애 학생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그 시청각 장애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네. 전국에 32명이 파악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시각과 청각이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만 파악한 것이라서 이제 한 가지 장애만 등록되어 있는 많은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포함되지 네네.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네. 그 32명 중에 제주 지역이 3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아동은 5명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국 32명 중에 제주에 3명이면 전국 시청각 장애 아동의 10% 정도가 제주에 있다고 하는 맞아요. 건데. 그럼 크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수치만 보더라도 모두 파악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청각 장애 아동 수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아마 도내에는 10명이 안 되는 수일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리 이렇게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 친구들의 그런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혹시 또 이런 아동은 없는지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농가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되죠. 네. 자, 정확한 근데 인원수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청각 장애가 이제 별도 장애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주장애 중심으로 관리나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네. 실제로 시청각 장애를 특수한 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만 명, 독일에는 1,600명, 영국은 4,000명, 일본은 360명 이 정도로 시청각 장애 학생 수가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32명이라는 거는 인구 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은 수로 보이는 거죠.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많지 않아서 뭐 시스템이나 제도가 더 갖춰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진짜 이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개개인에 맞춰 1대1 교육이 또 생각해보면 달리 생각해보면 더 소수니까 1대1로 제대로 더 교육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숫자가 많지 않고 그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 시청각 장애가 별도 장애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던 거죠. 네네. 적은 수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별 맞춤 교육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맞춤형 교육을 설계를 하거나 네.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도 없고 또 시청각 장애 아동만을 위한 반을 따로 구성할 수도 없고요. 네네. 그렇다고 개별 교육을 할 수도 없어서 특수학교에서도 장애 유형이 다른 아동과 같은 반이 돼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발달장애 아동이나 뇌병변 장애 아동이나 이런 이제 다른 유형의 아동들과 같은 반이 돼서 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과 또 뭐 뇌병변 장애 아동의 교육과 또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 방법은 각각 달라야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그 중에서도 소수인 시청각 장애 아동은 사실상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있어요? 뭐예요? 네. 지난 6월 28일에 최근이네요.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네. 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시청각 장애가 포함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를 이제 시각 장애 및 청각 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가 딱 됐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시각 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 또 청각 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 통역을 지원하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법이 잘 반영이 된다면 네. 이제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 환경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이 소식 듣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진짜 그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 시청각 장애가 별도 장애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번에 그래도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시청각 장애가 포함됐다고 하니 조금 뭔가 진일보한 느낌, 네. 그죠?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죠? 정말 바로 지난주에 개정된 내용인데, 시청각 장애 아동과 부모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지금까지 그럼 도내 시청각 장애 아동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일단 제주에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한 가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네. 이런 아동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농학교나 맹학교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시청각 장애 아동들이 이제 만약에 농학교나 맹학교가 있었다면 네. 그 안에서 또 별도의 과정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은 도내에 3개 있는 특수학교 중에 한 곳을 가거나 네. 아니면 일반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이 아동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에는 시청각 장애 아동은 물론이고 청각 장애 아동도 없고 이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은 발달 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반 아니면 신체 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반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체 장애 아동들과 함께 수업을 받기는 하는데요. 이 학교에 수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없다 보니까 대화할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나마 학교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좀 수어가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고 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도 수어가 가능한 분으로 배치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한데 네네. 또 이제 교육을 전문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수화 통역사가 아, 또 배치되는 그건 건 아니기 아니군요. 때문에 네네. 아동이 그 또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아직은 한쪽 눈에 시력이 좀 남아 있어서 수어로 의사소통을 그나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력이 더 나빠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할까 굉장히 막막하기만 한 현실이죠. 그렇군요. 우리 제주에 이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고요. 그 특수교육 또 종사하시는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 들고 이런 또 학교도 필요하고요. 또 제주라는 지역 쪽의 한계도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뭐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그 시청각 장애 아동 사례도 혹시 있어요? 그 일반적인 뭐 우리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혹시 있나요? 시청각 장애 아동들이? 네, 네.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도 있어요. 네. 이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아우를 해서 음성 언어로 소통은 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인공아우를 빼고 있을 때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소통이 이제 안 되는데 네. 체육 시간이나 수영 활동 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는 네. 인공아우 기기를 착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가 할 없게 수가 되는 없군요. 거예요. 그리고 시력도 많이 나빠서 이제 교재나 교과서 같은 거를 보려면 확대기가 꼭 필요한 정도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집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글씨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이 이제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온라인 수업은 출석은 하긴 했지만 거의 듣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수업 참여가 힘들었군요. 전혀 안 됐겠네요. 네. 지금도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받고는 있는데 이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인공화호를 착용은 했지만 듣는 게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 눈에 남아있는 시력도 굉장히 나빠서 사물이나 사람도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의사소통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아동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피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또래 아동들을 보면 서로 어울리면서 이제 사회성도 발달하고 성장하고 그렇죠. 하는데 네, 네. 이거랑은 좀 다른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온전히 가족의 노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죠? 네. 네.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있고, 우리도 관심과 개선,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는데요. 이 학령기 아동은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전 아이들이 모두가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의무교육 현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도 제주에서는 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제주도 농아복지관에서는 이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좀 지원되고 있어요? 네, 시청각 장애인 서비스 중에서도 다른 일반 서비스랑 구분을 해서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는 개별 맞춤형으로 따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타인의 의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전혀 들리지 않고 약간의 시력이 남아있는 아동은 수어를 배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수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수어가 완전하게 자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1대1 수어 교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한글을 배워야 네, 학습이나 또 사회에서 정보 습득이 그럼요.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올해부터는 1대1 개별 교육으로 한글 교육도 하고 있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점자도 배워야 돼요. 할 게 너무 많군요. 예, 앞으로 시력이 더 나빠져도 이제 계속 정보를 습득하려면 점자를 네네.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수어로 하고 정보 습득은 점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과정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개별 맞춤형으로 감각 발달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아동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시각이나 청각을 대체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촉각이나 이런 다른 감각들을 발달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져서 이제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소리의 진동을 느끼도록 하거나, 이런 활동을 놀이로 하고 있는데, 또 아동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래 관계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예. 네. 아까 그 학교 생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각 장애 아동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어요. 보통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이하면서 사회성도 발달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도 배워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회 자체가 많이 차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도 또래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데 그 외에 또 이제 많은 복지기관이나 여러 치료실들을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 상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성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네. 서로 같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끼리 좀 동질감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이 시청각 장애 아동들로 이루어진 그룹 활동도 있고 아니면 같은 의사소통 수단 사용하는 아동들, 이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수어를 사용하는 시청각 장애 아동은 네, 수어 네. 사용이 가능한 아동들하고 아.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또 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어져서요. 정말 계속해서 노력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또 네. 어쨌든 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요. 네. 사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 네. 의사소통 같은 경우도 학교의 그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서 1대1 개별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면 더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학교에서 시청각 장애 아동의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진단해서 네. 거기에 맞게 수어든 점자든 다른 의사소통 수단이든 교육을 하고 그다음 그 의사소통 수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조기기나 이제 보조 학습 자료나 지원 인력을 배치를 해주면 네. 이제 통합적으로 교육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베스트이겠죠. 뭐, 무조건 완전한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죠? 네. 그런 날이 오길 좀 바라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또 그 선진, 복지가 잘 돼 있는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 교육 사례는 좀 어떤가요? 좀 궁금해지는데, 시청각 장애 아동 교육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렌 켈러 법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헬렌 켈러 법과 장애인 교육법에 데프 블라인드라고 해서 시청각 장애를 이제 별도의 특수한 장애 유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이 국립 시청각 장애 센터에서 매년 이제 52개 주에 그 교육부를 통해서 시청각 장애 학생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시청각 장애인의 시력과 청력 손실 정도나 이제 의사소통 능력, 방법, 또 이제 다른 발달 장애의 수반 여부와 발달 수준, 그리고 보조공학이나 학습 매체, 독립보행 같은 것이 가능한지들을 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화된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네네. 거기에 맞는 교육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생의 교육과 일상생활 그리고 의사소통 지원을 하기 위한 이제 특수교사나 특수교육 보조 인력, 뭐 활동 지원사, 통역사 이런 인력들도 많이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농학교나 맹학교에서 시청각 장애 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의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청각 장애 학생만을 위한 특수학교도 또 별도로 있어요.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시스템이죠. 그래, 우리 정호정 시장님도 실제로 좀 갔다 온 곳들이 있어요? 이곳에? 실제로 보셨을 때 학교는 어땠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컨퍼런스는 한번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퍼킨스 맹학교나 네. 이런 다른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쭉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네네. 자료도 너무 잘 나와 있고 네네. 정말 너무 부러웠죠. 부럽죠. 네.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진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그런 가정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뭐 이민 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네. 우리도 이제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또 우리 가족, 우리 또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도 이제 특수교육법 앞서서 지난주에도 개정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있습니다.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우리 함께 좀 관심 가져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시청각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예, 시청각 장애 아동 수는 정말 적어요. 정말 적지만 아주 소수지만 이제 듣고 보고 말하는데 모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더 특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모두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이제 교육에서든 사회에서든 배제하지 말고 네. 모두가 그냥 함께 그 모습 그대로 이 장애를 극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 그 모습 그대로 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네. 무엇보다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시청각 장애 아동들을 좀 전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네. 제주에서 먼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에서 사실 이렇게 좀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조례라든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청각 장애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제주에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우리가 뭐든지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극복의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 네. 인식 개선도 공감도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저희 JIBS 창사 20주년 또 김인경의 나우제주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총 20부작으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스터 농업복지관의 정우자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